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성강밴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성강밴드도 유의미한 주가 회복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대략적으로 한 6%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전반적으로 조선업이 좀 강세 흐름세를 보여주었죠. 특히 이 강달러가 유지가 되면서 조선 기자재 업체와 또 조선 업체들에게 시장이 좀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반이 되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LNG 수요의 증가와 함께 조선 테마만 형성이 된다면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이 구간이 이제부터 슬금슬금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도 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금일 말씀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실적적인 측면 가져왔습니다. 23년부터 해서 계속해서 매출액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EPS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죠. 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BPS인 기업의 주당 순 자산 가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관련된 기사 내용 가져왔는데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 프로젝트가 회복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기본이 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런 기사가 주가에 영향을 주는 것보다도 이 조선 테마가 형성이 돼야지 관련된 이슈들이 재차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흐름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타르가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2030년까지 LNG를 85% 증산시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강밴드 같은 경우에는 LNG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기사가 나와준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전 세계 LNG 발주 전망을 보더라도 24년까지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또 2040년까지 한 2배 정도 증가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 자체는 현재 탄탄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조선 관련된 종목이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대부분 평균적으로 한 7% 이상 상승을 해줬는데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러가 강세일 때 조선 관련된 이 종목들에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특히 수출 관련된 종목이 많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달러가 증가하는 모습 자체는 우리가 호재성 이슈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달러가 증가하는 이유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경제 상태가 현재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냐? 이 미국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고금리에도 소비가 지속이 되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런 긴장감이 환율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CPI 지표도 높게 나왔고 또 최근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뒤로 밀렸죠. 그래서 전반적인 시장의 공포 분위기가 원달러 환율을 상승시키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은 수출 기업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유가도 현재 뭐 전일은 하락을 했지만 23년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 LNG 수요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 업체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인 이 성강밴드, LNG 피팅 업체인 성강밴드도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어제는 어쨌든 중동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EU 장관들이 뭐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와줬고 이란 밑에 호르무즈 해협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봉쇄하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항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EU 입장에서는 제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런 부분이 과연 중장기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은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있던 이란 영사관을 공격을 했죠. 그리고 이란도 다시 한번 되받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적인 측면과 엮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정권 네타냐후 정권입니다. 이 네타냐후 정권이 현재 선거를 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다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전쟁 혹은 갈등이 되는 국가 제재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 부분 때문에 이란을 현재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정권, 이 네타냐후 정권이 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를 계속해서
견제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자, 미국의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그 전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될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란 주변 국가인 대표 산유국인 이라크부터 쿠웨이트까지 모두 피해를 받으면서 원유 공급 차질이 생기면서 유가는 상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현재 정세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또 미국과 중국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대선을 앞두고 미국도 중국을 제재하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스처를 할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조선업 전반적으로 한국의 반사이익을 얻게 되는 거고 조선기자재 업체들까지 수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지난 시간부터 디테일한 부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금일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PMI 지표가 제조업 지표다. 이 부분이 잘 나오고 있다.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가 좋아질 확률이 높아지고, 제조업 경기가 좋아지면 이 원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 그러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고 LNG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피팅 업체인 성광밴드도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선가지수는 기자재 업체들보다 사실 조선업 업체에 조금 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어쨌든 업황이 좋아지면 기자재 업체들까지 좋은 흐름세를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금일 주가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이런 부분이 증명이 되었죠. 그래서 선가지수가 모두 상승하고 있고 이 부분은 선별수준이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중고 선가지수도 상승하고 있는데 조선사의 신규 선박 도크가 꽉 찼죠. 그만큼 업황이 좋은 상태인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중고 선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고 선박 수요가 증가하니까 선가지수 상승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저점 구간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주는 구간이었고, 제가 전일 영상을 통해서 이제는 강한 상승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금일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를 했었습니다. 우선은 이 강달러 현상으로 인해서 이 시장에 수급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뭐 최근에 LNG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업황이 재평가 받는 순간이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적인 측면을 봤을 때 21선을 돌파해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정배열을 만들어주기 위한 그런 흐름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21선을 좀 돌파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점 강조를 드리고, 앞으로 주가 상승 모멘텀도 언제 발생할 수 있을까? 결국엔 정치적인 측면입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렸지만 7월 8월 전당대회고 이 구간에 있어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제스처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국을 제재할 확률이 높고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유가도 또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성광밴드는 호재성 이슈로 주가가 상승하는 거고, 또 미국이 중국을 제재한다라는 이슈가 계속해서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이익 관점에서도 또 조선업 이 테마가 형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선업 테마가 형성이 되면 이 기자재 업체들도 강한 상승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